25. 마라에게 차를 대접하라. 임상 심리학 박사인 타라 브렉은 서양의 대표적인 불교 사상 및 명상 전문가다. 워싱턴 내면 명상 커뮤니티를 설립했고 타라브렉닷컴에 올라오는 그녀의 강연은 매달 수십만 건 이상의 다운로드 수를 기록한다. 내게 타라를 처음 소개해준 사람은 마리아 포포바다. 마리아는 그녀가 자신의 삶을 가장 심오하게 바꿔준 사람이라고 격찬했다. 이후 나는 타라의 첫 책, 받아들임을 선물받아 욕조 안에서 처음 10페이지를 읽었다. 그런 다음 욕조를 빠져나와 나머지를 모두 읽었다. 그리고 즉시 타라의 가르침을 실생활에 적용하기 시작했다. 받아들임 중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마라에게 차 대접하기 섹션을 발췌해 소개한다. 이 부분은 분노를 비롯한 부정적인 감정들을 다루는 지혜를 선물한다. 억누르거나 쫓아내지 않고 부정적인 감정들에게 나는 너를 보고 있어 라고 말하면 충분하다. 예를 들어 명상 도중에 모욕을 당했던 일 때문에 화가 솟구치면 곧바로 속으로 분노의 감정이 찾아왔군 하고 말하면서 그 존재를 의식적으로 알아차리고 나면 금세 다시 집중할 수 있다. 맞서 싸우지 않고 부정적인 감정에 이름을 붙이고 바라만 보면 그것들에 우리는 휘말리지 않는다. 감정과 싸우는 것은 모래늪에서 허우적거릴수록 점점 더 깊이 발이 잠기는 것과 같다. 상황을 계속해서 악화시킬 뿐이다. 이름 붙이고 알아차리고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지혜이자 최선의 공격이자 최선의 방어다. 자, 그럼 타라의 향기로운 글을 고요하게 읽어보자. 타라 브렉, 마라에게 차 대접하기. 인간의 삶은 여인숙이다. 매일 아침 새로운 여행자가 찾아온다. 기쁨, 슬픔, 비열함 등등. 매 순간의 경험은 예기치 못한 방문자의 모습이다. 이들 모두를 환영하고 환대하라. 어두운 생각, 수치스러움, 원한. 이들 모두를 문 앞에서 웃음으로 환대하고 맞이하고 안으로 초대하라. 찾아오는 누구에게나 감사하라. 이들은 모두 영혼으로부터 온 안내자들이다. 루미. 내가 가장 좋아하는 붓다의 얘기들 중 하나는 깨어있는 친절한 마음의 힘을 보여준다. 붓다가 깨달음을 얻은 아침, 마왕 마라는 몹시 낙담하며 도망쳤지만 곧 반격을 깨한다. 붓다가 인도 전역에서 깊은 존경을 받게 되었을 때조차 마라는 예기치 못한 모습으로 계속 나타난다. 스승을 헌신적으로 살폈던 붓다의 제자 아난다는 마라가 나타날 때마다 헐레벌떡 스승에게 뛰어와 이를 알리곤 했다. 그러면 붓다는 호통을 치거나 쫓아내는 대신 마라여 내가 너를 본다 라고 말하며 그를 조용히 맞이해 드렸다. 귀한 손님으로 모시기라도 하듯 마라에게 방석을 권하고 차가 채워진 흙으로 빚은 찻잔 2개를 그들 사이에 낮은 탁자에 내려놓은 다음에야 붓다는 자신의 자리에 앉았다. 마라는 잠시 동안 앉아있다가 가곤 했다. 붓다는 내내 자유롭고 흔들리지 않았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다양한 얼굴의 마라가 찾아온다. 환영의 인사를 건네며 따뜻한 차를 대접하라. 그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친절로 감싸 안아라. 그렇게 바라보고 의식적으로 알아차리면 우리는 마라의 구체적인 실체를 발견할 수 있다. 마라는 곧 우리 자신이다. 인류의 영적 스승 페마 초드로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우리 자신 그리고 우리의 삶과 가장 깊은 수준에서 친구가 되기를 배워야 한다. 맞서 싸우지 않고 가슴을 열고 가까이 마라에게 차를 대접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자신과 가장 좋은 친구가 된다. 26. 디로딩 타임을 가져라. 디로딩이란 말을 아는가? 디로딩이란 본래 근력 운동이나 경기를 위한 훈련에 사용되는 개념인데 이 책의 많은 타이탄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디로딩의 가치를 적용하고 있다. 디로딩은 내려놓는, 뒤로 물러나는, 부담을 제거하는 등의 뜻을 갖고 있다. 즉 촘촘하게 짜인 계획과 일에서 잠시 물러나 컨디션을 조절하고 회복하는 행동을 디로딩이라 할 수 있다. 빌 게이츠에게 생각 주간이 있다면 타이탄들에겐 디로딩 주간이 있다. 디로딩 주간을 가지면 삶의 과부하들을 지혜롭게 예방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한 속도를 내는데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디로딩 주간은 창의성과 생산성, 삶의 질에 실질적인 기여를 한다. 디로딩을 하는데 꼭 일주일이나 시간이 필요한 건 아니다. 매일 디로딩의 시간을 갖는 타이탄들도 많았다. 타이탄들이 매일 아침 간단한 일기를 쓰고 차를 마시고 명상을 하는 것도 디로딩의 좋은 예다. 또는 작가 커트 보니거처럼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를 창의적인 놀이 시간으로 정해놓고 생각 없이 빈둥거려도 좋다. 친구들과 직접 전화로만 연락하는 메시지 앱 사용 금지일이나 노트북과 휴대폰, TV를 완전히 차단하는 모니터를 끄는 일요일 등을 설정하는 방법도 디로딩의 좋은 본보기다. 디로딩은 전략적으로 엑셀 페달에서 발을 뗀다는 뜻이다. 일정 기간을 정해 업무의 강도를 집중적으로 높인 후 다시 일정 기간은 휴식 기간을 정해 푹 쉬는 것도 효과적이다. 릭 루빈을 비롯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들은 사흘 집중하고 하루 디로딩한다는 전략을 통해 창의성을 극대화하기도 한다. 디로딩의 시간을 얼마로 정할지는 개인의 자유다. 중요한 것은 디로딩 시간을 실제로 갖는 것이다. 좋은 아이디어는 디로딩 기간에 나온다고 타이탄들은 강조한다. 음표 사이의 침묵이 음악을 만드는 것처럼 말이다.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원한다면 15분 후에 회의가 예정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 시간의 구애됨 없이 큰 가능성을 떠올려 보는 여유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더 큰 성공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더 큰 성공의 그림을 그려볼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작은 성과들을 차곡차곡 쌓아가되 이것들을 깨어 빛나는 보배로 만들 수 있는 큰 생각을 할 시간을 의도적으로 내야 한다. 쉴 새 없이 매일함을 비우면서 원하는 삶을 살겠노라 말하는 건 공허한 메아리다. 아무도 그걸 믿어주지 않는다. 매일함은 잊어버리고 놓친 자들의 땅이다. 거기에서는 모두가 길을 잇는다. 마음대로 떠들고 짓거리고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라. 온갖 시끄러운 잡음 속에 당신의 삶을 바꿀 신호가 들어있는 경우도 반드시 나타난다. 디로딩 계획을 일에 대한 계획보다 더 헌신적으로 지켜야 한다. 디로딩 시간이 일의 활기를 불어 넣어줄 수는 있지만 그 반대는 전혀 불가능하다. 이 책의 타이탄들을 성공으로 이끈 가장 훌륭한 질문은 이렇다. 나의 목표가 아니라 타인의 목표에 따르는 반응적인 삶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연히 얻어진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확보한 여유의 시간이 그 답을 찾아줄 것이다. 그래야만 앞으로 나갈 수 있다. 27. 조타의 힘. 이 글은 네이비실에서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주었던 조코 윌링크가 이 책의 독자들에게 주는 지혜로운 조언이다. 천천히 읽고 음미하고 생각해보자. 조코의 이야기. 나는 실패에 어떻게 대처하는가? 매우 간단한 방법으로 극복한다. 이 모든 상황에 대처하는 한마디가 있다. 좋다 라는 말이다. 내가 이 말을 애용한다는 사실은 내 부하 직원이었다가 나중에 절친한 사이가 된 친구가 알려주었다. 그는 내가 큰 문제나 시련을 겪을 때마다 보스, 뭔가가 잘못돼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라고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한다. 그러면 나는 그를 바라보며 간단히 답한다. 좋아, 잘 될 거야. 어느 날 그가 이렇게 말했다. 상황이 별로 좋지 않은데 하지만 보스가 뭐라 말할지는 알아요. 내가 뭐라 할 건데? 좋아 라고 하실 거잖아요. 뭔가 잘못되고 악화될 때는 늘 좋다고 하셨으니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난 최악의 상황에서도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렇다. 나는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 조화의 힘은 엄청나게 세다. 프로젝트가 취소됐어? 좋아. 다른 프로젝트에 집중할 수 있겠군. 초고속 장비를 구입하지 못했다고? 좋아. 계속 단순하게 나가면 되겠군. 승진을 못했다고? 좋아. 앞으로 더 열심히 할 시간이 생겼어. 자금 유치에 실패했다고? 좋아. 회사 소유 지분이 늘어난 거네. 원하는 일자리를 얻지 못했다고? 좋아.
더 많은 경험을 쌓아서 이력서를 업그레이드해. 부상을 입었다고? 좋아. 안 그래도 훈련을 잠시 쉴 필요가 있었어. 실패했다고? 좋아. 실패는 배움의 가장 좋은 기회지. 바로 이것이다. 상황이 나빠져도 당황하지 마라. 좌절도 하지 마라. 그저 상황을 바라보면서 좋아 라고 말하라. 상투적인 조언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 항상 웃고 긍정적인 사람인 척 하려는 것도 아니다. 그런 사람은 현실을 간과한다. 긍정적인 태도가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는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자세가 아니기 때문이다. 좋아 라고 외치는 건 해결책에 초점을 맞추는 자세다. 갖가지 문제, 실패, 장애물을 미리 알고 받아들이는 자세를 갖게 한다. 이 자세만이 우리를 앞으로 나가게 한다. 좋아 라고 외치며 기꺼이 받아들여라. 그리고 좋아 라고 외치며 앞으로 나가라.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기억하라. 좋아 라고 말하는 것은 당신이 살아있다는 뜻이다. 아직 숨쉬고 있다는 뜻이다. 아직 숨쉬고 있다면 이겨야 할 싸움이 남아있다는 뜻이다. 일어나 먼지를 털고 몸을 추스리고 다시 뛰어들어라. 바로 이 순간부터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가 된다.